겨우겨우 그때 한 1억 4,900 정도 있었어요. 아, 대출이? 네, 대출이 토탈 1억 4,900. 2012년도부터 이렇게 쌓였던 대출이 마이너스 300만 원씩 까먹고 있고, 대출은 상환하라고 하고 있고. 와, 네. 진짜 막 벼랑 끝이네. 벼랑 끝이에요. 그러네. 벼랑 끝이. 웃으면서 사람들은 우아하게 마이크 잡고 앉아서 인터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서 은행 가서 막 바지가랑이 잡고 막 해야 돼요. 꾸준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저를 극단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배우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좀 고립되어 있는 느낌? 이거가 잘 안 되면은 나는 뒤가 없어요. 나락이다. 뒤가 없어요. 정말 뒤가 없어요. 제가 사실 그런 방법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코너로 몰아서 자기를. 나를 벼랑 끝으로 몰면 오히려 실력이 더 안 나오고 부담스럽다는, 실적에 대한 압박이 더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건 후랭님이랑 저랑 약간 성향 스타일이 다른 것 같긴 하다. 이거 안 되면 요걸 해야지가 항상 있었거든요. 본인에 맞는 방법이라고도 생각도 들거든요. 그 안에서 또 실력이 나온 거 아닌가. 잘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여건이 그랬으니까, 몰아치지 않고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니까 고예요. 못 먹어도 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스트레스가 좀 많았죠. 계좌가 녹으니까. 그냥 숨만 쉬고 이렇게 해도 맞아. 계좌가 녹으니까. 사실 저 혼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제 부모님도 있거든요. 같이 또 케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네네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막 계좌가 녹아. 막 퇴직금 받은 게 막 녹아 그냥. 여름에 아이스크림 녹고 계좌도 다 녹았어요. 막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300 막 이러니까.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 1년 그렇게 갔죠. 그렇구나. 그때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투자했냐 안 했냐가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기투자했던 아파트 막 다 파는 거지. 막 수원 팔고 일산 팔고 막 이렇게. 그럼 던지면서 나오는 거죠. 던지면서. 그럼 퇴사하면서는 그 부동산 투자해놨던 게 있다는 거네. 퇴사 전에 있었죠. 아파트도 있었고 월세 받는 것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당장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되게 잘 짚어주셨던 게, 시세차익 투자만 했으면 굉장히 이게 쫄리는 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저도 시세차익 투자가 조금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금매로 다 던졌으니까요. 그거 지금 다 2배 됐거든요. 그렇겠죠. 그거 갖고 이제 또 좀 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대출 받아놓은 게 있잖아요. 퇴사 전에 이제 만기가 돌아오니까. 대출은 신용대출. 신용대출. 그렇지. 가족빚, 내 빚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갚으라고 이제 하니까, 재직증명서 없는데요 이러니까 이제 은행에서도 그렇지. 난색을 표하는 거죠. 그렇죠. 담보도 없어, 직장도 없어, 소득증빙도 안 돼. 저 유튜브인데요 이러니까 막 웃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서 그치. 읍소를 한 거죠. 그럴 때 좀 초라해지지.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웬만해서 회사 다닐 때는 은행 가서 홀리는 회사가 아닐 텐데, 돈 서로 빌려주겠다고 하는 회사일 텐데. 은행도 안 가도 돼요. 주거래 은행 전화하면 와요. 사무실에서 쓸 수 있어요, 서류를. 그 정도인데 이제는 막 이래야 되니까 연장 좀 해주십시오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그때 한 1억 4,900 정도 있었어요. 아, 대출이? 네, 대출이 토탈 1억 4,900. 2012년도부터 이렇게 쌓였던 대출이 마이너스 300만 원씩 까먹고 있고, 대출은 상환하라고 하고 있고. 와, 네. 진짜 막 벼랑 끝이네. 벼랑 끝이에요. 그러네. 벼랑 끝이. 웃으면서 사람들은 우아하게 마이크 잡고 앉아서 인터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가서 은행 가서 막 바지가랑이 잡고 막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부분이 쇼부를 보고 6개월에 1,000만 원씩 갚는 조건.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일산 던지고 일부 갚고 생활하고, 그렇구나. 수원 던지고 일부 갚고 생활하고, 소위 말하는 존버를 하면서 이제 조금씩 수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화려함 속에 감춰진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네요. 아, 그럼요. 처음 만나서 이런 얘기도 나누는 거긴 한데, 눈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초점을 맞추니까 호랭이님은 그런 게 또 외관에서 보이시지도 않고, 이미지는 뭐 본인이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직하고 반듯하고 그런 이미지만 느껴졌거든요. 고생 안 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 아들 스타일인데, 근데 그런 게 또 있으셨구나. 저는 주거 환경도 이렇게 바로 점프를 한 게 없어요. 저는 지금도 침대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거든요. 매트리스 같은 거, 그 뭐라 그러지? 라텍스라 그러나? 이렇게 있잖아요. 그거 깔고 자거든요. 고시원부터 저도 시작을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한 칸씩 올라갔어요. 저도 고시원, 오피스텔, 반지하, 원룸. 반지하 원룸이 여러분들은 그냥 원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기 2명이 살아요. 4.5평짜리에서. 그 노량진 생활이 그랬거든요. 아,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노량진 4.5평에서 2명이서 한번 살아보세요. 남자 둘이서. 어떤 느낌인가. 안 살아본 사람은 모르거든요. 그 65만 원씩 내면서 월급 280, 300일 때 65만 원 내면서 4.5평에서 남자 둘이 산다. 쉽지 않거든요. 안 살아본 사람은 몰라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집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지하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영화 같은 걸 좀 많이 보게 되고, 용산이 가까우니까 용산 시시무이 가서 영화 조조로 봐요. 조조 할인 또 아까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헌혈하면 영화 티켓 주거든요. 이 보여드릴까요? 이 다 바늘 자국이거든요.
이게 다? 아직도 자국이 있으시네요. 아니면 요새도 하니까. 한 110번 정도 했으니까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자국 한번. 아, 이거요? 안 보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보일 것 같아요. 네. 제가 육안으로 보니까 선명하게 보여서 네, 100번 넘게 찌른 겁니다. 그런 생활. 훌륭하네요. 네, 그런 생활들. 약간 힘든 시절이 있으셨구나. 그럼요.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한 부분도 있고 나 자신을 좀 절박한 상황으로 내세운 것도 좀 있으셨네요. 그 1억 4,900을 이제 최근에야 상황을 다 했죠. 생으로. 와. 보통 투자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는 노동으로. 9년 만에 갚은 거죠. 생 노동으로. 저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투자하면 아까 프레이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투자를 많이 하시는 분들 노동에 대해서 가치를 조금 낮게 보게 되기 쉬울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노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노동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노동에 너무 치우치면 좀 불편하겠지만 노동도 있어야 되고 수동적인 수입, 자유소득이라는 부분도 생겨야 된다고 그 균형이 맞아야 된다, 비율이 맞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 보세요. 본업이 탄탄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이다 보니 그럴 수도 했던 있죠. 투자도 흔들리잖아요. 맞아. 갖고 있었으면 맞아. 2배, 3배 될 수 있었던 것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왜? 본업이 정리가 탄탄하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회사원으로 있었으면 그래도 나름 자산을 일궈나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본업 자체를 리셋을 시켜버리고 명확한 소득이 없이 분명한 탄탄한 소득, 고정 노동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투자도 다 망가져버린, 엉클어져 버린 거거든요. 맞네요. 본업이 일단 맞아요. 제일 우선이에요. 맞아요, 제가 볼 때. 맞아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맞아요, 직장이든 뭐 사업이든 강의든 뭐가 됐든 자기 본업이 일단은 정리가 딱 돼서 뿌리가 깊게 박혀 있어야 뭘 해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가 조금 엉클어져도 흔들리지 않고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그걸 되게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건 뭐 투자뿐만 아니고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비슷한 말로 현금 흐름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현금 흐름이 저처럼 월세를 벌어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꾸준한 월급 자체가 단단해져야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저도 분명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을 저는 투자에서 갖추려고 노력을 했던 생각도 되게 드네요. 제가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조금 더 준비성이 있었다면 현금 흐름 투자를 뭐 빌라가 됐든 단지하가 됐든 어떤 현금 흐름 투자를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세팅을 해놨더라면 아마 덜 힘들게 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현금 흐름. 저도 수업을 지금 이제